8장 오브젝트 델리게이트 이벤트 애트리뷰트 8.1 오브젝트 8.1.1 오브젝트 클래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들이 상속하는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도 이와 같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 내의 함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들을 담고 있습니다. 객체를 비교하기 위한 equals 함수, 그리고 참조값을 비교하기 위한 reference equals, 그리고 해시 코드를 얻어내기 위한 get 해시 코드, 그리고 타입 객체를 얻어내기 위한 get 타입, 그리고 객체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toString, 소멸자, 그리고 객체의 메모리를 복사하기 위한 memberWise 클론. 이 함수들을 이 장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2 객체의 비교. 객체의 비교는 크게 참조 비교와 값 비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가진 참조값 그 자체, 즉 참조값을 비교하는 비교가 바로 참조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 값 비교는 참조값에는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는 비교가 값 비교가 되겠습니다. 객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함수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virtual equals와 static equals, 그리고 reference equals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reference equals 함수는 static으로 오직 참조값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virtual equal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virtual equals는 참조 비교를 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virtual이기 때문에 하위에서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다시 이 equals를 재정의해서 사용자 나름대로의 정의법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equals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참조 비교이지만 사용자가 다시 사용자 비교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virtual equals를 사용합니다. 이 static equals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넘겨받아서 이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virtual equals, 즉 obj1과 obj2의 virtual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irtual equals를 그대로 static equals로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virtual equals와의 차이점은 이 static equals 같은 경우는 null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8.1.2 객체의 비교. 객체의 비교는 크게 참조 비교와 값 비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가진 참조값 그 자체, 즉 참조값을 비교하는 비교가 바로 참조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 값 비교는 참조값에는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는 비교가 값 비교가 되겠습니다. 객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함수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virtual equals와 static equals, 그리고 reference equals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reference equals 함수는 static으로 오직 참조값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virtual equal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virtual equals는 참조 비교를 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virtual이기 때문에 하위에서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다시 이 equals를 재정의해서 사용자 나름대로의 정의법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equals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참조 비교이지만 사용자가 다시 사용자 비교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virtual equals를 사용합니다. 이 static equals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넘겨받아서 이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virtual equals, 즉 obj1과 obj2의 virtual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irtual equals를 그대로 static equals로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virtual equals와의 차이점은 둘 다 null이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null이 들어올 경우 true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8.1.3 객체 비교 이해. 이번에는 객체 비교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tatic equals와 reference equals 같은 경우에는 둘 다 null 비교를 허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브젝트의 static equals를 이용해서 A와 B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A와 B에는 둘 다 null인 상태입니다. 이 null이 들어와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true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reference equals도 마찬가지입니다. reference equals도 null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를 비교하면 true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싱된 객체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int c와 int d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equals_d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도 박싱이 되고 d도 박싱이 됩니다. 박싱된 객체의 equals는 값 비교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둘 다 1000의 값이기 때문에 값 비교를 하면은 tru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tatic equals는 virtual equal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와 d는 값 비교이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레퍼런스 이퀄즈를 하면은 C와 D는 둘 다 힙 영역에 새로운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참조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C와 D를 레퍼런스 이퀄즈로 비교하면 폴스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자열 비교입니다. 스트링 E에도 헬로의 값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트링 F에도 헬로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퀄즈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의 이퀄즈는 값 비교, 즉 스트링의 문자열 그 자체를 비교하는 비교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와 F가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true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static 이퀄즈는 virtual 이퀄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virtual 이퀄즈가 true이면은 static equals도 true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reference equals인데요. 이렇게 값을 할당하면 참조 값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상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E와 F는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erence equals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도 true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오브젝트의 이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이퀄즈는 기본적으로 참조값 비교를 그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 오브젝트 객체 G와 오브젝트 객체 H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G와 H를 만들면 이 G와 H는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참조값을 가지게 됩니다. H의 참조값을 그대로 I에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H의 참조값이 I로 복사돼서 I와 H는 동일한 참조값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G로 equal H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브젝트의 이퀄즈이기 때문에 참조값 비교입니다. G와 H는 참조값이 다르기 때문에 false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static equals를 이용해서 I와 H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I와 H의 virtual equals를 이용하기 때문에 I와 H는 오브젝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값 비교입니다. I와 H는 같은 참조값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reference equals로 I와 H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 둘은 같은 참조값이기 때문에 true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8.1.4 equals 재정 이야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equals 함수는 참조 비교를 그 원칙으로 합니다. 즉 참조값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재정의해서 나름대로 사용자 나름대로의 비교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equals 함수를 다시 만든다면 이 get hash 코드라는 함수도 재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코딩법입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패밀리 클래스는 내부에 3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father name, mother name, your name 이렇게 3개의 멤버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멤버 필드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각각 초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equals로 비교를 한다면 이때는 오브젝트의 equals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패밀리 객체 F1과 F2를 이렇게 생성을 한 뒤에 equals를 비교하면은 이때는 오브젝트 equals 즉 참조값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alse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비교법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오브젝트 equals를 오버라이딩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비교할 대상을 패밀리 객체로 이와 같이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father name과 그리고 들어온 놈의 father name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mother name과 들어온 놈의 mother name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버지 이름이 같고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equals를 비교를 갖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1과 F2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true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equals를 다시 만들었다면 이 get hash 코드도 오버라이딩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equals로 비교해서 true가 나왔다면 이 get hash 코드로 나오는 이 숫자 값도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코딩법입니다. 여기서는 father name의 get hash 코드와 mother name의 get hash 코드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같게 되면은 같은 해시 코드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1.5 toString 함수. 이 toString 함수는 객체의 요약 정보를 문자열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디폴트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namespace와 클래스명을 리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객체에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은 namespace와 클래스명을 이와 같이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toString은 재정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리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toString을 재정의할 경우 이 재정의된 toString은 이와 같이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ame과 id가 여기에 멤버 필드로 있습니다. 이 멤버 필드를 생성자에서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toString으로 이와 같이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부에
객체를 생성하고 이와 같이 방자와 천을 넣었을 때 이 방자와 천이 결합돼서 toString으로 리턴이 됩니다. 즉 재정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리턴하는 용도로 이 toString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